과정 자체도 저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는 결국 판단을 받아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지금 민주당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가결시킨 그러니까 오늘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좀 국정 마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좋은 일이 있었죠. 조금 전에 오전 10시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서 본인의 탄핵심판의 기각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참 우선은 좋은 일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이슈된 것들 짚어드리고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방문해서 물론 만나진 못했지만 현재 권한대행 문영배 헌법재판관이죠. 이재명이 절친이기 때문에 기피 사유가 된다. 즉 재판관 기피 사유이기 때문에 기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절친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죠. 이재명과 문영배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또 절친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과거부터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죠. 올해 4월에 기간이 종료되는데, 재임 기간이 종료되는데 지금 이제 한 2, 3개월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좌파들 편을 들면서 재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히 바라봐야 되고, 기피 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기피할까요? 안 할 겁니다.
재판관 전체 일치로 기피도 안 될 거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제도도 있거든요. 재판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 세 가지 제도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제척이란 것은 법에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관이 그 해당 재판에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제척이고, 기피라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는 어떤 당사자가 이 재판관, 이 판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피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해당 재판관, 판사를 기피하는 제도가 기피고, 회피라는 것은 이 재판관이나 판사가 스스로 내가 볼 때 이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이 재판에서 빠지겠다라고 한 게 회피인데요. 지금 기피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하지만 재판관 기피할까요? 저번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일부 한 명이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기피 사유로 기각해버렸죠. 당연히 기피하지 않을 겁니다. 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법부도 써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회피를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뭐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도 아마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기피를 하지 않을 거고 기피를 신청을 기각해버릴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영배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시절에 임명됐고 우리법 연구회 심지어 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기피하지도 않고 스스로 회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측 과거에 그 정계선 재판관도 문제가 있거든요.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버렸죠. 예. 정계선 재판관은 그 본인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 변호사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공감이라는 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즉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변인 김희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즉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가 현재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변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판단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죠. 이거는 일반 법원에서도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끼리 많은 사건을 수임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보통 기피를 하거나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이미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지금 꾸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현재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변호사에 소속되어 있다. 기피 사유가 되지만 기피를 하지 않는다. 기피 사유, 기피 신청은 기각했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강석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해당 극단에서 잘리고 또 지금 자기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는 배우인데 또 이 뉴스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광고를 받아서 이 뉴스 올렸던 걸 지금 찍어서 올렸는데요. 조선일보든 조중동도 굉장히 좌편향된 언론입니다. 지금 눈치 보면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살짝 또 이 판에 끼어들려고 하는데요. 믿으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조중동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광고가 있다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라. 해야죠. 예전에 이런 거 저 좌파 민주노총이나 이 좌파 잡발들, 뭐 시민단체, 촛불단체, 뭐 촛불운동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광고 수없이 했습니다. 판사 겁박하고 검사 겁박하고 대통령, 행정부,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런 광고 서슴지 않게 했어요.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왜 우리라고 못합니까? 자, 이재명 이분이 재판 지연을 왜 이렇게 하는지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극렬한 뻔뻔함과 치졸함, 정말 답답하고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법치주의를 운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심판 절차에서 본인 스스로의 권리, 방어권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재판 지연 행위라든지 뭐
꼼수를 부린다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반대로 자기네들은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이거? 심지어 이 선거법 2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그 위증교사인가요? 아니 위증한 사람은 벌금 나왔는데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때 1심 판사도 좌편향된 판사였습니다. 근데 선거법 2심이 남았죠. 2심 올라와서 검찰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고 이 2심에서도 2심 재판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추가 배당하지 않게 하면서 빨리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니 또 쫄리나 봐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검토한다. 이 위헌법률 심판이란 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최상위 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하위 법인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헌은 즉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런 결정들로 인해서 각하 이렇게 결정을 해서 법률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그렇게 유지하거나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해당 이 선거법 2심을 하고 있는 고등법원이겠죠.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그 법원의 재판부 판사가 그걸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올리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보고 이게 헌법재판을 할 만한 위헌법률 심판을 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각하를 하고 기각을 하고 아니면 심리를 넘어가긴 하는데 결국 이재명 재판 연기하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거죠. 위헌법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 해당 조항이. 그런데 이걸 굳이 한다는 거 시간 끌기 당연한 거죠. 정말 치졸하고 이래서 지금 지지율 내려가는 거 본인은 모를까요? 저는요. 나중에 또 영상에서 만들겠지만 이분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다음 대선에서 이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 예상하건대 본인을 비호해 줄 만한 또 다른 인물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이재명에게 약점을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 대선으로 내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판 지연술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었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 해당 조항이 위헌 법률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조항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끌려고 정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수십 년간 이 법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된 규정이고 위헌일 리가 없다. 위헌일 리가 없다. 근데 무슨 이런 걸 하냐. 시간 끌려고 하는 거다. 2심 사건 그렇게 지금 법원에서 2심 재판부에 대해서 추가 재판 배당을 하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재판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쫄리는 거죠. 시간 끌기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4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 이틀 전이죠.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재판부 분위기는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본인 의견 변론 충분히 잘 해줬지만 그 재판관들의 입장이나 뉘앙스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별로 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타깝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이 돼서 현직으로 복귀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이 망해가는 망국의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번에 이제 유튜버들 자유우파 유튜버들끼리 뭔가 좀 분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좌파 뿌락지들이 놀아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좌파들의 선동과 그 간첩질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들이 우파 집회, 우파 시위에 와서 분탕질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치밀하고요. 굉장히 선동을 잘합니다. 집회, 시위꾼 있다고 지난 영상 말씀드렸죠. 그 시위꾼들도요.
굉장히 집요하게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이 집회 군중 심리를 조작을 하고 쉽게 움직입니다. 거기에 놀아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분란을 만들고,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그것도 분명히 프락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동 폭력 시위를 유도한 거라고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지금 그 사태들 때문에 위축이 된 거 알아요. 저도 지금 여기 헌재에 가봤지만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과거에 불과 1, 2주 전만 해도 광화문에서 모여있는 그 열기, 그 집회, 응집력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탄핵 심판이 전국이 어떻게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탄핵 기가 되든, 이건 중요하지만 그 다음 포스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기로 부정선거, 카르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단순히 몇 달, 며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을 지키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 응집력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 응집력 기억하고, 헌법재판소에서요 지금 차단벽 굉장히 강하게 쳤거든요, 경찰이. 하지만 최대한 많이 모여야 됩니다. 최대한이 모여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 기억력, 이 응집했던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들의 국민의 기억이 지속돼야 됩니다. 오늘 4차 변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강하게, 강단 있게 또 변론을 하시기를 또 희망하고요. 어쨌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뭉쳐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프락지에 놀아나지 말고요. 우리의 이 응집력을 기억을 하고 다시 뭉치고 앞에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폭력 시위는 하지 않되 그 프락치들의 선동당하지 말고 폭력 시위로 변절되지 않고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강하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오늘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탄핵 기각이 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도 기대하면서 뉴스를 좀 뽑아오고 있었던데 이 뉴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어쨌든 심판 나기 전에 뉴스 나왔었죠. 탄핵 소추하고 5개월 만에 오늘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심리 종족수 문제가 굉장히 컸고, 또 그 이후에 임명하는 사안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임명을 했었죠. 그 사안에 대해서 탄핵 심판, 말도 안 되는 국회 민주당의 탄핵 심판 소추했는데 어제도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이때 위원 종족수, 방송통신위원회 종족수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때 2인 의결, 2인으로 운영되어 온 거에 대해서 갑자기 민주당에서 태클을 걸면서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심판에 올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탄핵 심판하기 전까지는 1인밖에 없었습니다. 1인. 근데 오늘 복귀를 했으니 이제 2인이 됐겠죠. 과거에도요 2인으로서 의결을 잘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5인인데 그 3인을 어떻게 했느냐, 국회 측에서 3인을 계속 지원을 하지 않았죠.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 3인도요 원래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이런 절차가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 위원 중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3명 전체를 임명도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미뤄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준석 위원장이 임명되니까 바로 탄핵 심판 올려버리면서 직무 정지시켜버렸어요.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보시는 분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였죠. 헌법재판관도 왜 6인 체제였을까요? 3인이, 국회 추천분 3인이 올라오지 않아서 6인으로 계속 유지돼 왔고 탄핵 심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사, 감사원장,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총 29번, 30번 가까이 되는 탄핵 소추를 그렇게 올렸던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관료들, 행정부, 검사,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 감사원장, 문재인 수사하는 감사원장 모두 탄핵시켜버리고 직무정지시켜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저는 국헌문란의 세력이고요. 이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국헌문란했기 때문에 저는 정당 해상, 위헌 정당 해상 심판을 해서 날려버려야 된다는 정당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2인 의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고 오늘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2인 체제는 그동안 계속 유지돼 왔거든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유일한 건 민주당은 이준석 위원장이 싫은 거예요. 왜? MBC라든지
자기들이 입맛에 JTBC나 입맛에 맞게 걸러 주물르고 있는 언론사들이 이준석 위원장으로 해서 뭐 이사라든지 해당 방송사 이사들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바로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탄핵 소추 올려버린 거죠. 정말 치열하고 치졸하고 정말 비열합니다. 이들 민주당. 이들이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입니다. 제적위원 이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제적위원은 총 5명이 되는데 왜 2인이 의결하느냐 문제 있다고 제기했는데요. 이 제적의원이라는 건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5명이었는데 이 3명은 임기 만료로 없어졌습니다. 임기 만료로 없어졌고 추가 3명은 국회 쪽에서 임명을 올려서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제적위원은 2명인 게 맞죠. 2명으로 충분히 의결 가능했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적위원은 2명이 아니라 5명이어야 되고 너희가 임명을 했던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준석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탄핵 소추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결국 복귀를 했고요. 대한민국 재건이라는 이슈, 대한민국 재건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앞으로 영상을 좀씩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이 대한민국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망국의 길을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판을 흔들어 낸 겁니다. 본인을 다 한 몸을 던지면서요. 그걸 아셔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는 위인으로 저는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고 천천히 스며들어서 천천히 모래 밑으로 스며들고 있는, 쓰러져 가고 있는, 금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판을 흔들어냈던,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냈던, 계몽했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재건의 시작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그 재건에 동참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언론과 사법부라고 했습니다. 사법부는 일단 뒤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법부 첫 번째 척결해야 될 것은 서부지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언론 쪽도 이미 많이 좌경화되고 무너져 있죠. 돈과 좌파 좌경화되어 있고 아주 눈치 보는, 언론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언론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대다수 언론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재건의 시작점, 재건의 선봉장 역할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사건에서 기각이 되고 직무로 복귀했거든요.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5명 중 2명이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고요. 오늘 재판에서도 재판관은 그 탄핵소추가 합당하지 않다. 기각 의견 낸 사람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주한창 이 4명이 재판관이고요. 탄핵 심판이 적당하다. 이진숙은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입니다. 딱 나오죠. 사이즈가. 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좌파, 우리가 예상했던 좌파 재판관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이 4사람이 반드시 탄핵 인용 결정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준석 위원장이 어쨌든 4명밖에 인용이 되지 않고 4명은 기각했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복귀하자마자 저는 해줬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면서 얼마나 언론들이 그렇게 까댔습니다. 그죠? 내란 수괴라느니, 내란 우두머리라느니, 범죄자라느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했던 이 방송통신들, JTBC, MBC 이런 방송들이요, 싸그리 정화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 대한민국 재건의 시발점을 이 이진숙 위원장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MBC는요, 계속 일정 주기별로 허가를 받는 방송사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요, 그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좌편향되고 선동하는 이 언론들 제어가하지 말고요. MBC, 특히 MBC 제어가하지 말고 방송사를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요. 자기들이 언론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언론의 중립성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알잖아요. 제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언론 편향성에 치우친 이 좌편향된 이런 언론들은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언론사거든요. 심지어 뭐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언론 없어야 됩니다. 헌정질서를 물러나는 이 언론사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해서 이런 MBC라든지 좌편향된 언론사 허가 없애야 되고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 어떤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주한미국 대사가 말하기를 윤정부 사람들과 상종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 대사관, 주한미국 대사관이 이런 내용 김준영 의원이 그런 얘기했던 거 우리 전혀 사실 아니다, 바로 반박했죠. 그럼 아님 말고, 그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아님 말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이속을 챙기고 친중, 친북, 간첩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신규라는 기자도 예전에 말 많았죠. 탄핵 반대 집회 가가지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했던 그런 기자입니다. 이 사람 좀 과거 이력도 문제가 많죠. 역시 JTBC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YTN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서울대학교 그 미투 사건인가요? 어떤 대학교 미투 사건에서도 이 사람 연관된 기자였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촉구 언론 시국 선언했던 이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신규라는 사람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언론들은요. 기억하셔야 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빨리 지금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방송통신 재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민주당은 이미 이준숙 위원장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을 더 좌파들의, 이 간첩들의 영향력에 두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지금 개정 법률안을 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엄청 많이 냈고요. 최종 마지막 것까지의 그 법률이 어제 날짜로 이제 입법 예고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대 의견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법들이냐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낸 거거든요. 보면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밑에 내려보면 추천, 임명제천 바꾼다는 게 뭐냐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2인 체제의 의결을 그만하게,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들이 개정안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인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자체, 심의 의결 사항을 아주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들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쭉 보시면 다 그런 비슷한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에서 많이 낸다? 이것들 자기들 다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문제 많은데, 어쨌든 이사에 대해서도 임명할 수 있게 해줬지만 이사 임명이 아니라 이사 추천만 해라. 그러니까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라는 직책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사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사 추천만 하는 기능을 위원회에서 해라 라고 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 즉 EBS죠. EBS 사장과 그리고 이사, 사장, 이사 모두를 임명하지 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의 이사 추천만 해라, 이런 식으로 권한을 축소해버리는 그런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2인에 대해서도 추천만으로 의결이 가능해왔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는 의사 정족수를 추가해서 4인으로 한다. 이것도 그렇게 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그동안 잘 해오던 거를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다수당이라는 입법 독재를 통해서 아주 입맛대로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법률 보면 마지막 이거는 가져온 거는 감사 임명, 이사 추천 이런 거를
위원회 위원이 전원 동의해야 된다. 즉 위원회 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 있다고 했죠. 그 3명 중에는 분명히 이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전원이 동의 안 되겠죠. 그러면 한국방송공사, 즉 KBS든 방송문화진흥회든 교육방송 EBS든 결국에는 이사 추천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 임명이 안 되고 여기도 이사 추천으로 돼 있죠. 이사 임명도 아니에요. 이사 추천. 예. 권한도 약화시키고 방송통신의 권한도 약화시키고 자기들이 전원 동의된다. 이런 입법들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직무 복귀했잖아요. 복귀했으니 더 이상 늦추면 안 돼요. 빨리 이들이 이 지금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시행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대한민국 재건의 첫 번째로서 언론개혁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좌편향된 MBC나 JTBC 이런 언론사들 정화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그 강단을 눈치 보지 마시고 강하게 물어붙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런 법률안 이제 본회의 올라가면 분명히 가결될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건데 제발 제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대통령 놀이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안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최상목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님 빠르게 정화 작업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 여러분 대통령 돌아오시기 전까지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합니다. 뭉치십시다. 싸웁시다.